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계신지요? 오늘은 곰곰 혼자서 앉아 생각해 보니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는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 친구 관계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조용히 변해가는 것 같아요. 청춘의 뜨거움도 중년의 경쟁도 모두 지나고 나면 마치 한 편의 꿈처럼 가벼워집니다. 사실 저는 정년을 할 때 정말 마음 한 구석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깃틀처럼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계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을수록 단단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0대의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끼어들어서 나의 자리를 확보해야 마음이 겨우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이 늘 가슴을 짓눌렀어요. 따라서 인간관계는 나를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라고요. 20대의 인간관계는 사실 고독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30대가 되면 그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어느 모임에서든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고요. 그러나 30대의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인간관계는 목적을 향합니다. 승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승진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관계를 조율합니다. 이때 인간관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학자 아도르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체제에 종속될수록 관계도 기능적이 되고 영혼은 사라진다라고요. 40대 인간관계는 바로 그 기능성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비굴해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그런 서늘한 관계의 시기입니다. 50대가 되면 역할이 바뀝니다. 가르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간 만큼, 선배라고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만큼 내 말 한마디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내가 쌓아온 경력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지위는 당신의 본질을 한 끗도 바꾸지 못한다. 50대의 인간관계는 내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이 작아지는 역설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년을 하고 60대에 들어서면 마침내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울리던 인간관계의 95%가 아무 쓸모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토록 많은 모임, 직장의 위계, 형식적인 관계들 중 대부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 남는다. 인생 후반부에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는 대부분 훨씬 적고 훨씬 단단합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부터 어떤 인간관계를 준비해야 평생을 좀 더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나를 꾸며서 얻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명료성과 진정성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나를 과장하지 않고 약점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일수록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나에게 힘을 주는 소수의 관계를 초기에 선택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쓸모의 우정, 즐거움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으로 나눴습니다. 덕의 우정이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돕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숫자가 많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 전체를 지탱할 만큼 강력합니다.
셋째, 나의 자유를 빼앗는 관계와는 어떤 나이에서도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관계를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굴레라고 했습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 늘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정답이 명확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누구도 내 삶의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넷째,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극소수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수는 젊은 날 어떤 관계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면 젊을 때부터 양이 아니라 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숲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삶을 끝맺어 갑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편안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을 존중할 여유가 생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생 지속되는 깊고 단단한 인간관계가 나의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 인간관계의 풍경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관계에 쏟아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붙잡았던 그 관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나이 들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오직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평온하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관계만 곁에 두면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길게, 깊게 또는 따뜻하게 느끼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고 내가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